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듀엣,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를 들으면서 실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와 경쟁적 노동시장,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일단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보면요. 아, 64년에 이제 쓴 곡들이 The Sound of Silence,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한 곡이겠죠. 어떤 침묵의 소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 어,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사이먼 가펑클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해에 나온 블리커 스트리트는 아마 뉴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뉴욕 맨하탄의 남쪽 소호에 있는 아주 길거리 유명한 그 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66년에 나온 April Come She Will. 이 노래는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중에 가장 서정적인 노래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 그해 나온 또 같은 해에 나온 노래가 이제 스카보로 페어.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것도 이 영화에 삽입돼 있죠, 졸업에. 그 다음에 68년에 나온 이 곡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얘기한 영화 졸업에 아주 주제곡처럼 나오는 곡이죠. Mrs. Robinson. And here to 어떻게 시작이 됐죠? And here to say Mrs. Robinson 뭐 이렇게 시작되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이 Jesus love you more than you will know.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뭐 그런 아주 재밌는 가사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더 알려진 노래일 텐데, Bridge of Troubled Water.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아주 가슴 뭉클한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이런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아주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그런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쓴 So Long Frank Lloyd Wright는 안녕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하나죠.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을 건축한 그런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The Boxer,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할 권투 선수 이야기죠. 그리고 82년에 A Heart in New York은 이제 81년에 리유니언 하면서 아마 만든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81년 9월 19일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레이트 론, 가장 공연하는 아주 큰 잔디밭이죠. 거의 한 50만 명 이상 수용되는 그러한 그레이트 론이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이제 결별한 후에 70년에 결별한 다음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리유니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5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81년에 그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공부를, 코스웍을 막 시작할 때라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두 사람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왼쪽이 이제 사이먼이고 오른쪽이 가펑클의 모습입니다. 요거 이제 그 리유니언 할 때 그 두 사람의 무대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사람의 이 곡 중에 영화 졸업, 1967년에 나온 영화 졸업에 여러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영화 때문에 이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들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됐죠. 여기 이제 미시스 로빈슨 역을 맡은 사람이 앤 뱅크로프트라고 하는 아주 연기파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벤자민 역을 맡은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더스틴 호프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 엘레인의 그 역에는 캐서린 로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배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엘레인은 이제 이 미세스 로빈슨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딸과 사랑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미세스 로빈슨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게 돼서 이제 부인이 정말 시체말로 길길이 반대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둘이 버스 타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앞에서 소개한 The Sound of Silence라든지 Mrs. Robinson, Scarborough Fair, Every Come She Will 이런 곡들이 아주 감미롭게 이제 영화에 녹여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미세스 로빈슨이 이제 흐르는 대목 중에 보면 이제 주인공 벤자민이 여자를 이제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보냈는데 이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벤자민이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의 골든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버클리에서 공부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영화는 그렇지만 원래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영화 속에서 가면 이 버클리 쪽에서 이 반대쪽으로 나오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깨알 상식을 전해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죠. 그리고 요게 이제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 더스틴 호프만이 미시스 로빈슨과의 어떤 미래,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미래를 갖게 되는데 호텔 방에서 말하자면 스타킹을 벗고 있는 요 장면을 포착한 그런 포스터죠. 근데 이 재밌는 거가 처음에 이 벤자민이 호텔에 갔을 때 너무 어색하고 당황하고 이래갖고 막 배를 눌러서 오히려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막 당황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익숙하게 호텔을 드나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재밌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시스 로빈슨의 이 다리 사이에 아주 조금 어색하고 좀 어크워드한 모습의 이 더스틴 호프만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스 로빈슨의 다리가 마치 이 좀 풋풋한 청년인
이 더스틴 호프만을 말하자면 이렇게 감싸 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일본의 우키요의 한 그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포스터로 만든 거고요. 지금 가운데 그 졸업, 그 명문, 이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한 이 더스틴 호프만이 그 한 여인의 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포스터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 우키요의 호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풍속화의 대가의 작품입니다. 파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주 다이나믹한 엄청난 이 파도가 정적으로 저 밑에 저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 후지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후지산을 이 다이나믹한 파도가 마치 감싸는 것 같은 그러한 우키요의 장면이 저는 연상이 됐는데, 혹시 이 감독이나 이 촬영 감독이 이 그림을 혹시 염두에 두고 그런 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또 박사의 가사를 보면요, 첫 장면이, 첫 1절이 이렇게 되죠. I'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나는 진짜 가난한 소년이었지. 그리고 내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과 이 가족을 떠나왔을 때 나는 정말 그때도 아직도 소년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노래 가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인데요. 이게 asking only workma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이게 정말 오늘 얘기할 어떤 핵심 가사입니다. 내가 뉴욕에 와서 단지 보통 노동자들의 임금만 받고 일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잡을 찾았지만, 찾으러 이 뉴욕을 돌아다녔지만, but I get no offers. 그렇지만 어디서도 나를 써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그 뒤편에는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Just come on from the horse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랄랄랄라. 그래서 내가 직업도 없이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세븐스 애비뉴는 맨하탄의 7번가죠. 5번가는 굉장히 화려한 데인데요. 7번가 쪽에 아마 거리에 매춘부들이 있었던 그런 길거리였던가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just come on이라고 하는 거는 왜 길거리에 매춘부들이 지나가는 이제 행인들한테 come on, have some fun with m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럴 때 이제 come on 이런 말을 쓰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너무나 내가 외로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7번가의 길거리 여자들이 come on 외치는 소리에 내가 그들로부터 I took some comfort there. 내가 위안을 얻곤 했다. 이제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생각해 보게 되는 거가 왜 실업이 생기는가. 근데 고전적 노동 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적 이론, 클래시컬 시어리에 의하면 경쟁적 노동 시장에서는 그 시장이 잘 움직이면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어떤 그 균형 임금을 내가 받고 일하려고 하면 그 시장에서 잡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실업 이외에 비자발적인 실업은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고전적 노동시장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에서 결정된 그러한 어떤 노동자의 평균적 임금을 받고 일한다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더 박서의 여기에 가사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그런 남들 받는 것만큼 받는 그런 노동자의 임금을 받겠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경쟁력 노동시장 이론에 의하면은 이때 노동시장이 굉장히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구직자가 많으면 경쟁력 그 임금이 떨어지고 또 기업의 호황이라 이 말하자면 부인 이제 광고가 많아지면 이 시장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이 잘 자율적 조정 기구를 통하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임금에서는 그 임금을 받고 잡을 원하는 사람들은 잡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고전적 노동시장의 어떤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왜 내가 그런 경쟁적 임금을 받고 일하자고 하는데 왜 잡을 못 구하는가? 왜 그러면 비자발적 실업이 생기는가? 이런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뭔가. 근데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1929년에 대공황이 생기니까 뭐 실업자가 한두 명 생기는 거가 아니라 대량 실업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대량 실업. 다시 말해서 뉴욕에서 그 대공황이 생기자 뉴욕에서는 거의 이 임금 노동자들의 거의 한 5명 중에 2사람 가까이가 실업자로 내몰린 그러한 이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불황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왜 그러한 그 대량 실업이 존재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답을 해야죠. 이거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제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케임브리지에서 있었으면서 이 사람이 일반 이론을 씁니다. 화폐와 이제 고용 그리고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쓰면서 고전적 학파, 그 당시에 자기 선배들 J.S. 미르라든지 리카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전파 이론을 깨고 새로운 이론을 내게 됩니다. 그거가 소위 말해서 이 불황의 이론입니다. 불황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죠. 그래서 이 고전적인 어떤 그 경쟁적 시장을 노동시장을 버리고 이 어떤 불황을 설명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이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입니다.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생계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비를 깎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에 있어서 생계비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말 노동자가 살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어떤 뭐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 이론의 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downward rigidity of wages, 이 밑으로는 굉장히 rigid해서 내려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제적으로도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거죠.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그 밑으로는 그 임금을 낮출 수가 없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임금을 낮출 수 없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불황의 경우에 그러면 이 고용자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을 못 낮추는 대신에 고용을 줄이는 거죠. 그럼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해고는 임금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임금을 완전히 없애는 거기 때문에 실직에 아주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노동자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이 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정규직은 이 해고가 굉장히 어렵죠. 해고하기가 일단 정규 직원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임시직을 고용하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서 해고를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거의 이중적 노동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렇지만 임금도 굉장히 격차가 나는데 사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자의 생산성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순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특히 한국처럼 노동시장이 굉장히 비경직적인 그러한 이 나라에서는 정말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아주 신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 경제로 가기 어렵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꽤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고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갖냐면 한국은 일단 해고를 당하면 다른 데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노동시장이 작고 또 그만큼의 이 고용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고를 당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데 미국처럼 노동시장이 굉장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으면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또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고의 고통이 덜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시면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직장 보스가, you're fired.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그러면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이제 뭐 결사적으로 이제 머리띠 이제 막 둘러매고 내가 왜 나가느냐 뭐 이제 그러고 막 이제 파업하고 막 이제 농성하고 뭐 이런데 미국은 좀 그런 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you are fired. 그럼 그 순간 싹 나와서 자기 책상 쫙 정리해갖고 왜 누런 박스 같은 데다가 자기 팀 이렇게 담아갖고 이제 건물 나오는 그런 장면들 가끔 영화에서 보시죠. 그게 미국의 노동시장이고 고용 관행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보스의 파워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너 해고야.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직원이 아니 내가 왜 나가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 또 그만큼 우리나라는 재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필사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는 박서의 이 가사가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경쟁력 임금을 달라고 구직업 활동을 해도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학창 시절을 쭉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도 같고, 아마 고향이 뉴욕의 아마 브루클린 쪽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자랐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사이먼은 뉴욕 시립대학을 가고 가펑클은 콜롬비아 대학을 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티처스 칼리지, 대학원도 사범대학을 다닐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냈는데 아마 70년에 이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커져서 결별을 했다가 이제 한 10년 후에 재결합의 공연을 하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이제 같이 노래한 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서 특히 박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업과 불황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특히 사이먼은 나중에 예일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는 그러한 영예를 누렸죠. 아마 그 가사가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를 좀 들어보시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가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에 대한 그러한 영어 표현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